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요즘 계단을 오르다가 다리에 힘이 풀린 적 있으신가요? 밤마다 쥐가 나서 잠을 설치신 적은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고 계시다면 지금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근육이 사라지는 속도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여러분의 식탁 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조각의 과일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근육을 지키는 7가지 과일의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밝혀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노화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생리적 현상이지만 그로 인해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의학적으로 근육량의 자연 감소는 보통 60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이를 사르코페니아라 부릅니다. 문제는 이 현상이 단순히 몸이 약해진다는 것을 넘어 삶의 질과 생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넘어질 위험이 증가하고 균형 유지 능력이 떨어지며 회복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단순한 낙상 사고조차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활동량이 줄어드는 노년기에 들어서면 근육 손실의 속도는 더 가속화되고 이로 인해 기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의 자립 능력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필연적으로 보이는 근육 감소 역시 충분히 늦추고 심지어 일정 부분 회복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최근 의학계의 일관된 결론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근육을 소모하지 않는 생활이 아닌 근육을 지키고 키우는 식생활과 일상 습관입니다. 특히 근육을 단순히 단백질 섭취나 운동으로만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시각은 제한적이며 최근엔 항산화 성분, 효소,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근육 보존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즉, 근육은 단백질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 내의 복합적인 균형과 회복 시스템을 통해 유지되는 생리적 자산이며 이 모든 과정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그러므로 근육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단순히 운동을 시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올바른 식재료를 알고 이를 꾸준히 섭취하는 태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과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쉽게 섭취할 수 있으면서도 효과적인 영양소를 제공하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과일이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과일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근육을 보호하고 회복을 도와주는 천연 자원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매일 꾸준히 실천 가능한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근육 감소는 단순히 노화의 부작용이 아닌 관리의 부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늦지 않게 몸을 되돌릴 수 있는 주도권을 다시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일을 단순히 비타민이나 당분을 제공하는 식품으로만 인식하지만 최근 영양학과 노화생리학 연구들은 과일이 단순한 영양 보조 수준을 넘어 근육 보존의 핵심 자원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고 소화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일이 제공하는 생리활성 물질들이 그 공백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일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 근육세포를 재생시키는 데 기여하는 식물성 화합물, 단백질 흡수를 돕는 효소, 그리고 염증을 줄여주는 다양한 미량 원소들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어 근육이 분해되는 과정을 늦추고 회복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과일은 소화가 쉽고 체내 흡수율이 높아 노년층의 약해진 소화 기능에도 부담을 주지 않으며 씹는 능력이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이점도 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과일이 단순히 보충제가 아닌 식재료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일상 식사에 자연스럽게 통합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며 매일 꾸준히 섭취할 수 있다는 지속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요거트에 넣거나 샐러드와 함께 먹는 방식으로 아침 식단에 포함시키면 하루의 시작부터 근육 회복과 유지에 필요한 요소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과일은 식사 전후, 운동 전후, 혹은 간식 대용으로도 쉽게 활용할 수 있어 특정 시간대에 맞는 영양 전략을 세우는 데도 유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일이 단순히 입을 즐겁게 하는 간식이 아니라 근육 손실을 늦추고 생리적 에너지 흐름을 회복시키는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입니다. 고령 사회에서 근육은 생존과 직결된 자산이며 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도구는 반드시 복잡하거나 값비싼 보충제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들이야말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과일을 단순한 디저트에서 근육 보조 식품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순간 건강을 위한 선택은 훨씬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해집니다. 과일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잘 활용하면 근육 건강을 지키는 천연의 솔루션입니다. 근육 건강을 위한 첫 번째 과일로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흔히 눈 건강에 좋은 과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이 작은 보랏빛 과일이 근육을 지키는데도 매우 강력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블루베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근육을 손상시키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을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활성산소에 더 쉽게 노출되고 그로 인해 근육세포가 손상되며 회복이 더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항산화 성분은 노화로부터 근육을 보호하는 필수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실제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매일 블루베리를 섭취하게 한 임상 연구에선 근육통 완화, 피로 감소, 회복력 향상 등의 지표가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계단 오르기 같은 일상 활동 이후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근육이 뻐근한 느낌이 자주 든다면 블루베리는 그 증상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주어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도록 합니다. 혈류가 원활하면 근육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피로 누적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섭취가 매우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바로 먹을 수 있고 냉동 블루베리 역시 영양소 손실이 거의 없어 사계절 내내 안정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냉동 상태에서도 잘 보존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냉동실에 항상 구비해두면 간편하게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필자가 진료 중인 80대의 남성 환자는 평소 다리가 무겁고 밤이면 쥐가 자주 나는 증상으로 고생하셨는데 아침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한 줌 넣어 드시도록 권유드린 결과 몇 주 후에는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또한 당 수치에 민감한 분들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블루베리는 당분 함량이 낮고 혈당 지수도 낮은 편에 속하여 혈당 급등 없이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과일입니다. 정리하자면 블루베리는 근육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촉진시키며 혈류를 개선하여 영양 공급을 도와주는 동시에 낮은 당 지수와 간편한 섭취법으로 노년층에게 특히 접한 근육 건강 과일입니다. 하루에 아침 요거트에 한 줌만 넣는 것으로도 근육을 위한 하루의 관리가 시작될 수 있으며 이처럼 부담 없이 실천 가능한 선택이야말로 장기적인 건강 유지에 있어서 가장 실질적인 힘이 됩니다. 근육 건강을 지키기 위한 두 번째 과일은 키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키위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비타민 C를 연상하지만 이 과일은 그 이상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특히 노년층의 근육 유지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키위 한 개에는 하루 권장량에 가까운 비타민 C가 포함되어 있으며 골드 키위의 경우 그 함량이 더욱 높아 효율적인 영양 공급이 가능합니다. 비타민 C는 단순히 면역력 강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구성하는 콜라겐 합성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이 성분이 부족하면 근육 구조 자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근육 세포의 산화를 방지함으로써 근육 노화를 늦추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그러나 키위의 효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포함되어 있어 단백질 음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와 흡수력을 높여 근육 생성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이나 삶은 달걀을 섭취하더라도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근육으로 전달되지 못하는데
키위와 함께 먹을 경우 그 전환율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실제 임상 사례에서도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병행하고 있음에도 근육량 증가에 어려움을 겪던 고령 여성 환자가 아침 식사로 삶은 달걀과 골드 키위를 함께 섭취한 결과 2달 만에 근육량이 증가하고 일상생활에서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는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키위는 풍부한 식이섬유를 통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체내 영양 흡수율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근육 유지에 이로운 순환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특히 아침에 섭취할 경우 체내 생체 리듬을 리셋시키고 하루의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린 키위는 식이섬유가 더 풍부하고 골드 키위는 비타민 C가 더 많기 때문에 건강 상태나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껍질을 제거한 뒤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식입니다. 액티니딘 효소는 열에 약하므로 조리하지 않고 먹는 것이 효과적이며 요거트와 함께 먹거나 간식 대용으로도 적합합니다. 요약하자면 키위는 콜라겐 생성을 통해 근육 구조를 강화하고 항산화 작용으로 근육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며 단백질 소화와 흡수를 돕는 효소의 작용까지 더해져 다방면에서 근육 건강을 지켜주는 과일입니다. 장, 건강과 혈당 안정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노년기 식단에 부담 없이 포함시킬 수 있으며 꾸준히 섭취할 경우 눈에 띄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 건강을 위한 세 번째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많은 사람들이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자주 섭취하는 과일이지만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육을 지키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인 기능을 가진 과일입니다. 바나나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성분은 비타민 B6으로 이 영양소는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더라도 비타민 B6이 부족하면 그 단백질이 근육 합성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분은 마치 단백질을 근육으로 안내하는 조력자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바나나에는 또한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칼륨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핵심 미네랄로 작용합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나 쥐가 나는 증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로 밤에 자주 다리에 쥐가 난다는 고령 환자들 중에는 칼륨 결핍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바나나 한 개만으로도 며칠 내에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며 자연스러운 전해질 균형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도 함유하고 있어 근육과 신경의 균형을 맞추는 데 효과적이며 근육의 떨림이나 경직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나는 당질과 탄수화물이 풍부하여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특히 아침 시간처럼 공복 상태에서 근육이 분해되기 쉬운 시간대에 섭취하면 근육 손실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식욕이 없는 80대 남성 환자에게 아침에 바나나 한 개라도 꼭 드시라고 권유한 결과 한 달 뒤 아침 산책이 훨씬 수월해졌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나나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씹는 힘이 약한 고령자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껍질만 벗기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함 또한 지속적인 섭취에 유리한 점입니다. 바나나에는 또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성분은 세로토닌 생성을 통해 기분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를 줍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근육의 회복과 재생 또한 자연스럽게 촉진됩니다. 바나나를 섭취하는 방법으로는 요거트에 함께 넣어 먹거나 운동 후 간식으로 한 개 섭취하거나 땅콩 버터와 곁들여 색다르게 즐기는 방식이 있으며 당질이 걱정된다면 완전히 익은 바나나보다는 약간 덜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는 것이 혈당 지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바나나는 단백질 대사를 돕는 비타민 B6, 근육 기능을 조절하는 칼륨, 신경 안정에 기여하는 마그네슘, 숙면을 유도하는 트립토판, 빠른 에너지 공급을 위한 당질까지 포함된 매우 효율적인 근육 건강 과일입니다. 이 모든 효과를 누구나 쉽게, 저렴하게, 꾸준히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나나는 노년기 근육 보존을 위한 가장 실용적이고 즉각적인 선택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근육 건강을 위한 4번째부터 7번째 과일까지는 각각 독특한 성분과 기능으로 근육 회복과 보호에 기여하는 과일들입니다. 먼저 4번째 과일인 파인애플은 달콤한 맛과 상큼한 향으로 인기가 많지만 그 속에는 근육 회복을 촉진하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을 분해하고 흡수를 돕는 작용을 하여 근육 합성을 위한 단백질 공급을 더욱 원활하게 해줍니다. 특히 운동 후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생겼을 때 염증을 완화하고 통증을 줄이는데 브로멜라인이 탁월한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즐겨 찾는 간식이기도 합니다. 파인애플에는 또한 비타민C와 망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작용과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며 근육 기능을 전반적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공복의 과도한 섭취는 위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식후나 간식으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과일은 아보카도로 흔히 숲속의 버터라 불릴 정도로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은 근육에 해롭다고 생각하지만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단일불포화 지방산은 오히려 근육 세포막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바나나보다 더 많은 칼륨을 함유하고 있어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며 마그네슘과 비타민 E도 다량 포함되어 있어 근육과 신경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산화를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식이섬유 또한 풍부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고 영양 흡수를 돕는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아보카도는 샐러드에 넣거나 계란과 함께 구워 먹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하루 반 개에서 1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6번째 과일은 자몽입니다. 자몽에는 랄린제닌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자몽 특유의 쌉싸름한 맛을 내는 동시에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 작용을 나타냅니다. 또한 자몽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는 단백질 합성과 근육 형성에 필수적인 호르몬인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어 근육 생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비타민C 함량도 높아 콜라겐 생성과 근육 보호에 추가적인 효과를 제공하며 낮은 칼로리와 높은 수분 함량 덕분에 체중 조절과 병행에도 근육 손실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자몽은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을 복용 중인 경우 섭취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당도가 높아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껍질에 포함된 레스베라트롤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근육세포의 노화를 억제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켜 에너지 대사를 촉진합니다. 운동 전후나 장시간 활동 전에 포도를 소량 섭취하면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으며 근육 분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하루 한 줌 정도의 양을 넘기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렇게 파인애플, 아보카도, 자몽, 포도는 각각 단백질 소화, 건강한 지방 공급, 인슐린 조절, 세포 노화 방지 등의 독자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근육 건강에 기여하며 각자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식단에 통합하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가지 과일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강력하지만 함께 조합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지입니다. 과일이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그것을 일상 속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효과적인 식습관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천 가능한 루틴으로 만드는 데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 아침 시간에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키위, 자몽, 파인애플 같은 과일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 근육 구조를 지지하는 동시에 신체 리듬을 깨우는 데도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 골드 키위에 견과류를 더한 요거트 한 그릇, 자몽 반 개와 오트밀을 곁들인 식사 또는 파인애플과 플레인 요거트를 섞은 간단한 한 접시만으로도 근육 회복과 장 건강, 피로 감소 효과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2번째 방법은 운동 전후의 타이밍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이라도 근육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미세한 손상을 입기 때문에 운동 전에는 바나나나 포도 같은 과일로 빠른 에너지를 공급하고 운동 후에는
파인애플이나 키위처럼 염증을 완화하고 단백질 흡수를 촉진하는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운동 직후 파인애플 한 조각, 산책 전에 포도 몇 알을 먹는 것만으로도 근육 관리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과일을 단백질 혹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전략입니다. 단독으로 과일을 먹는 것도 좋지만 아보카도와 나토, 블루베리와 견과류, 키위와 삶은 계란처럼 균형 있게 짝을 지어 먹으면 단백질의 흡수율을 높이고 혈당 안정과 근육 생성 효과도 배가 됩니다. 이처럼 조합의 원리를 이해하면 식단이 더 다양하고 지속 가능해집니다. 네 번째 방법은 하루를 나눠 여러 번에 걸쳐 소량씩 과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아침, 오후, 저녁 등 시간대를 나눠 섭취하면 혈당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과 근육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자몽 반개, 오후 간식으로 포도, 저녁에는 아보카도 샐러드를 먹는 방식처럼 분산 섭취를 실천하면 부담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 과일을 생활 속 루틴으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식품이라도 가끔 먹는 것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게라도 매일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미리 준비해두거나 주말에 아보카도 3개를 구매해두는 습관, 자몽 주스를 소분해 냉장고에 보관하는 방법처럼 준비성과 계획성이 곧 건강관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과일을 특정 상황에서 억지로 챙겨 먹는 것이 아니라 아침과 간식처럼 일상의 고정된 시간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실천 가능한 5가지 방법만 꾸준히 유지한다면 근육을 위한 과일 섭취는 일시적인 관심이 아닌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수개월 뒤의 움직임과 에너지 그리고 회복력으로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근육 건강에 도움을 주는 과일의 종류와 섭취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실제 생활 속에서 과일 섭취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례들을 통해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이 사례들은 모두 특수한 보충제나 고가의 치료가 아닌 단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한 것만으로 근육 상태와 일상 기능이 개선된 경우들로 실천의 가치를 증명하는 생생한 예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80대 남성 환자 윤기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소 밤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잠을 자다가 여러 번 깨어나야 하는 증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혈액 검사상 뚜렷한 이상은 없었지만 노화로 인한 근육 회복 저하와 전해질 불균형이 원인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아침 식사로 냉동 블루베리를 한 줌 넣은 요거트를 권유하였습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작용과 혈류 개선, 염증 억제에 효과가 있는 과일로 섭취가 간편하다는 점에서 일상화가 쉬웠습니다. 한 달 후 내원하셨을 때 어르신은 생각해보니 요즘은 다리에 쥐가 나지 않아요 라며 밝게 웃으셨고 걷는 자세도 훨씬 안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본인 스스로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블루베리는 이제 그의 아침 루틴이 되었고 식단 속 작은 변화가 삶의 질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0대 여성 정선미 어르신입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꾸준히 하시는 분이었지만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무겁고 붓는 느낌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이 증상은 근육 피로 회복이 원활하지 않거나 혈류 정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 운동 후 간식으로 파인애플 섭취를 권유드렸습니다. 생과일이 없을 때는 냉동 제품이나 컵 과육을 활용해도 좋다는 실용적인 방법까지 안내드린 결과 3주 뒤 다시 내원하셨을 때 요즘은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 거의 없어요. 신기해요. 라는 소감을 남기셨습니다. 브로멜라인 효소가 함유된 파인애플은 근육 회복과 염증 완화에 효과적인 과일로 운동 후 루틴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60대 중반 남성 박종현 씨입니다. 건강검진 결과 근육량이 감소 중이라는 평가를 받고 식단 개선을 위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지방을 피하려는 습관으로 인해 생선, 오일류 섭취가 거의 없었고 이는 오히려 건강한 지방의 결핍으로 근육 보호 기능이 약화된 결과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보카도를 샐러드나 나토와 함께 일주일에 3-4번 섭취하도록 권유하였고 한 달 뒤 재검진에서 체중은 거의 동일했지만
근육량이 소폭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도 최근에는 몸에 힘이 더 잘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라고 자각하셨고, 이후 아보카도를 다양한 레시피로 활용하는 새로운 식습관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지방을 무조건 피할 것이 아니라 어떤 지방을 어떻게 섭취하느냐가 근육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실증적인 예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 모두의 공통점은 특별한 약물이나 보충제가 아닌 과일 섭취라는 가장 단순하고 일상적인 방법을 통해 근육의 상태와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과일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전략적인 영양 자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며, 꾸준한 실천이 얼마나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적 증거입니다.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과일을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며, 섭취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명심해야 할 점은 과일도 과하면 당분 과잉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연에서 온 당분이라고 해도 과일에는 포도당, 과당, 자당 등의 당질이 포함되어 있어 한 번에 과도한 양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은 하루에 손바닥 2개 분량을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뇨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반면 블루베리, 키위, 아보카도처럼 당지수가 낮은 과일은 혈당 변화가 적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자몽과 특정 약물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자몽은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여 일부 혈압약, 고지혈증약, 심장 관련 약물, 수면제 등의 혈중 농도를 높여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자몽 섭취 전 반드시 주치의나 약사와 상담해야 하며, 자몽 주스도 동일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체질이나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주의입니다. 키위를 먹으면 입안이 따갑거나 파인애플을 섭취한 뒤 속이 불편해지는 등 과일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이 있는 경우에 무리하게 지속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면역 반응이나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상태에 맞는 다른 과일로 대체하는 것이 현명하며,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네 번째는 가공된 과일보다 생과일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통조림 과일, 과일 주스, 건조 과일은 대부분 당분이 추가되어 있거나 수분이 제거되어 칼로리 밀도가 높고 혈당 지수를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생과일이 어렵다면 냉동 과일이나 100% 착즙 주스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차선의 선택이며, 설탕이나 감미료가 첨가된 제품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섭취 시간과 방식입니다. 일부 과일은 공복에 섭취할 경우 위산 분비를 자극하거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식후나 간식 시간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더 안전하며,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한 고령자는 소량씩 나눠 먹는 방식이 적합합니다. 이처럼 건강한 과일도 섭취량, 체질, 약물, 형태, 시간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하며, 좋은 음식을 건강하게 먹기 위한 지혜와 조절력이 필요합니다. 과일은 잘 먹으면 최고의 천연 영양소가 되지만 잘못 먹으면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특히 노년기에는 무조건적인 더 많이보다 더 알맞게가 훨씬 더 강력한 전략이 됩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심지어 일정 부분 다시 늘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이 거창하거나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단지 하루 한 조각의 과일, 한 줌의 베리, 반 개의 아보카도에서부터 근육 건강을 위한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 아침 식사를 블루베리 요거트로 바꾸거나 이번 주 마트 장보기 목록에 아보카도 하나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체는 변화의 신호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이고 반복되며 몸속의 생리적 반응은 점차 바뀌게 됩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의 도구가 아니라 삶의 안정성, 자립성, 에너지의 근본이며, 우리가 웃고 일하고 걷고 계단을 오르는 모든 활동의 핵심 자산입니다.
그렇기에 근육을 지키는 일은 단지 운동선수나 젊은 사람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일상 속에 근육을 키우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사 준비를 할 때, 냉장고를 열 때, 장을 볼 때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 아닌 내 몸을 지탱하고 회복시키는 자원으로서의 음식을 떠올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과일은 그중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천연 솔루션이며 무리한 약물이나 복잡한 건강식보다 훨씬 더 지속 가능하고 부담이 적은 선택입니다. 아침에 한 번, 간식으로 한 번, 저녁 샐러드에 한 번. 이렇게 하루 3번만 실천해도 근육과 몸 전체는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하루 이틀 만에 극적인 변화는 없을지 모르지만 몇 주, 몇 달이 쌓이면 걷는 자세가 바뀌고 계단이 편해지고 피로가 줄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자라납니다. 작은 선택이 큰 전환점을 만들어내며 그 모든 시작은 과일 하나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손에 쥐어진 다음 식사가 근육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과일을 나의 루틴 속에 자연스럽게 초대해 보길 바랍니다. 과일은 더 이상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라 내 몸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이며 일상의 가장 실용적인 건강 자산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작지만 확실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